안녕하십니까. 유니티비 한반도는 지금의 김하늘입니다. 오늘은 정치군사분석과의 박성림 서기관을 모시고 한 주간 한반도 동향을 알아보겠습니다. 서기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 지난주 금요일이었는데요.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을 제의했죠. 네, 맞습니다. 북한 적십자사는 1월 24일에 대한적십자 앞으로 통지문을 보내왔습니다. 이 내용으로는 설 명절을 계기로 하여 남북 간의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개최하자는 제의였습니다. 북한은 이러한 제의 직후에 또 북한 방송을 통해서 제의 내용을 공개적으로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 측 대한적십자사는 1월 27일에 북한에 통지문을 보냈습니다. 다음 달, 즉 2월이죠. 2월 17일부터 22일까지 5박 6일간 금강산에서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개최하자고 제의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측은 이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준비하기 위한 실무 접촉을 1월 29일 판문점 북한 지역인 통일각에서 개최하자고 제의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직 북한은 답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산가족 상봉과 관련해서 올 초에 우리 측이 제안했던 이산가족 상봉 행사 개최에 대하여 북한은 1월 9일에 사실상 거부한 바 있다는 사실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이라는 다소 유화적인 제스처를 보이면서도 한편으로는 또 국방위 중대 제한에 대한 후속 조치를 계속하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북한은 1월 16일에 국방위원회 명의로 우리 측에 중대 제안을 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후속 조치를 계속 북한은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 남측이 이를 수용하라는 주장입니다. 1월 23일에는 국방위원회 명의로 남측 당국, 제정당, 그리고 사회단체, 각 계층 인민에게 보내는 공개 서한을 발송하였습니다. 이 서한에서는 북한이 김정은의 특명에 따라서 중대 제안을 한 것이라고 밝히면서 우리 측이 이를 수용하라고 거듭 촉구하고 북한이 발표한 공개 서한 내용을 우리 측 민간 단체에게 이메일과 팩스를 통해서 보내오고 있습니다. 또한 노동신문이나 대남 선전용 웹사이트인 우리민족끼리 등을 통해서도 평화수호가 북한의 일관된 정책이며 확고부동한 의지라고 하면서 국방위의 중대 제안을 받아들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와 병행하여 키 리졸브 독수리 훈련과 관련하여 우리 정부를 비난하면서 이들 훈련을 중지하고 6.15 14선언을 이행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남북 당국 간에 이루어진 공동선언을 존중하고 이행한다면 남북관계가 개선되는 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북한이 이렇게 국방위 제한, 이산가족 상봉 행사 제한, 또한 한미군사훈련 중단 등을 동시에 주장하는 것은 남북관계 경색의 책임을 우리 측에게 전가하고 향후에 있을지도 모를 도발에 대해서 명분을 축적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런 가운데 남북 간 삼통 분과회가 개최가 됐지 않습니까? 남북 대화의 물꼬가 이제 조금 트일까요? 네, 그 상황은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1월 24일에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에서 남북 간의 제4차 삼통분과위원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삼통분과위원회는 남북 간의 통행, 통신, 통관을 협의하는 협의체입니다. 이 4차 삼통분과위원회는 올해 처음 개최되는 남북 간의 공식 회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전자출입체계를 이용하여서 1일 단위로 개성공단을 상시 통행하는 문제와 남북 간의 인터넷 연결, 통관 절차 간소화 등을 협의하였다고 합니다. 남북은 삼통 협의를 계속하기 위하여 2월 7일에는 통신 분야의 실무 접촉을 또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고 합니다. 네, 이번에는 북한의 대내 동향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김정은의 공개 활동이 계속 이어지고 있지요? 네, 지난주에는 김정은의 공개 활동이 3회 있었다고 북한이 보도하였습니다. 먼저 평남 안주에 있는 마두산 혁명전적지를 둘러보았으며 제323 군부대의 전술훈련을 지도하였다고 합니다. 1월 28일에는 이 제323 군부대의 군인들과 사진을 촬영하였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이러한 군 관련 활동이 계속되는 것이 근래 김정은 현지 지도의 흐름이라고 보여집니다. 또 북한 주민들에게는요, 이 새해 발표한 신년사, 관철을 위한 독려가 계속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북한 대내적으로는 신년사에서 밝힌 경제 분야 가업들을 간출하기 위해서 계속적인 독려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먼저 광산이나 철강, 전력, 경공업 분야 등에서 증산이 성과를 보고하고 또한 계획이 조기에 달성되었다는 선전선동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마식령 스키장 개관을 계기로 한 마식령 속도의 재강조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14년에는 평양역을 개건하고 철길을 중량화, 현대화하겠다는 운수사업 분야의 사업 계획도 밝혔습니다. 네, 북한의 대외 동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주 유엔 북한 대사가 기자회견을 열었다던데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네, 뉴욕에 주재하는 신선호 주 유엔 북한 대사가 1월 24일에 유엔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자청했습니다. 여기서 신선호 대사는 국방위원회의 중대 제안을 낭독하고 북측 입장을 설명한 이후에 또 한미 군사훈련의 중지 등을 주장하였다고 전해졌습니다. 또 이 케네스 배가 지금 북한에 억류된 지 약 한 15개월 정도나 됐습니다. 북한에서 이 케네스 배 기자회견을 공개를 했어요. 네, 맞습니다. 케네스 배가 북한에 억류된 것이 2012년 11월입니다. 이번에 북한은 케네스 배 기자회견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케네스 배는 이 기자회견에서 하루빨리 사면을 받아서 돌아가고 싶다. 북한 정부의 인권 유린 행위는 없었으며 미국 정부나 언론, 가족들이 자신의 사면을 위해서 더 많은 노력과 관심을 보여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북한이 케네스 베이의 기자회견을 공개한 것은 북한과의 미국의 관심을 유도해서 북한과 미국 간의 직접적인 어떤 접촉을 이루기 위한 의도가 아닌가 분석됩니다. 이 북한에서는요, 자신들이 내세우는 어떤 자주, 평화, 친선이라는 이 대외 정책을 연일 강조하고 있다고 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북한은 대외 정책이 자주 평화, 친선에 근거하고 있으며 책임 있는 국제사회 성원으로서 세계 평화를 위해 투쟁하는 것이 북한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주장하면서 자신들의 평화적인 이미지를 선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일본과 미국에 대해서는 아베 총리의 발언이나 푸에볼로 사건 등을 소재로 하여서 계속 비난하는 행태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올해 이 범민련 북측본부가 결성된 지 23돌이 되었다는데요. 이 북과 남, 해외와의 연대 강화를 강조하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북한은 조국통일범민족연합, 약칭해서 범민련이라고 부르는데요. 올해가 범민련 북측본부 결성 23주년입니다. 이를 맞이해서 북한은 북과 남, 해외의 3자가 긴밀히 연대하여 공동행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서 온 민족의 폭넓은 연대와 단결을 적극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이는 북한이 주장하는 전형적인 통일전선 전술의 차원으로 보여집니다. 네, 끝으로 이 북한의 이번 주 동향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전해주실까요? 네, 일단은 이번 주에 남북 관계에 있어서는 이산가족 상봉에 대한 진행 상황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측이 2월 17일부터 22일까지 상봉행사 개최 일정을 제안해 놓고 있는 만큼 북한이 어떻게 호응해 오는지가 가장 주요한 관심사입니다. 이산가족 상봉과는 별개로 북한이 국방의 중대 제안과 관련해서 주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미 군사훈련을 중단하라는 요구인데요. 이러한 요구는 지속적으로 계속 강하게 제기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내부적으로는 신년사에서 제시된 가업들을 관철하기 위하여 계속 동료를 하면서 우리 측의 키 리졸브나 독수리 훈련에 대응하여 김정은의 군과 관련된 공개활동이 계속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대외적으로는 이노키 의원의 방북이나 케니스 베이의 기자회견 등을 계기로 하여서 일본과 미국 등과 접촉하면서 관계 개선을 계속 타진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정치군사 분석과의 박성림 서기관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